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을 현실로 가져와 돈으로 부활시키는 돈을 파는 상인, 돈파상입니다. 여러분은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고리타분한 옛 교과서의 문구인가요? 아니면 실현 불가능한 이상주의자의 구호인가요? 제가 오랜 시간 우주의 거대한 에너지 흐름과 돈의 속성을 연구하며 깨달은 소름 돋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이 위대한 사상은 세상이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다는 생각 속에서는 절대로 태어날 수 없는 사상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이 왜 굶주리고 왜 빼앗고 왜 전쟁을 벌입니까? 본질은 하나입니다. 세상에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하면 나는 굶어 죽을 것이라는 지독한 결핍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세운 홍익인간 사상의 뿌리는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은 이미 모든 생명이 먹고 마시고 누리기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풍요롭다는 절대적인 전제, 즉 우주적 주인의식 속에서만 싹틀 수 있는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내가 나누어 주어도 내 창고는 결코 비지 않는다는 무한한 에너지를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을 이롭게 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결핍의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이 전쟁터이지만 풍요의 눈으로 보면 온 우주가 축제이자 나눔의 장입니다. 미국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거장 펄 버펄 S. 벅 여사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녀는 평생을 동양과 서양의 경계에서 살며 인간의 영혼을 통찰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자신의 이름을 박진주라고 지을 만큼 한국과 한국인에게 영혼을 빼앗기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황혼이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날, 펄벅 여사는 경주의 한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농부가 소달구지에 볕단을 싣고 오고 있었죠. 그런데 서양인의 시각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소달구지 위에는 볕단이 실려 있는데 정작 농부는 자신의 등 뒤에 또 다른 지게를 지고 그 지게 위에 볕단을 얹은 채 소와 함께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구지에 짐을 다 싣고 자기도 달구지에 올라타 편하게 가면 될 것을 왜 저렇게 미련하게 자신도 짐을 지고 소도 짐을 지게 하는 걸까? 펄벅 여사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농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달구지에 짐을 다 싣지 않고 당신이 직접 짐을 지고 힘겹게 가십니까? 농부는 땀을 닦으며 무심하게 그러나 아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에이, 이 사람아.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일해서 힘들었지만 우리 소도 하루 종일 일해서 얼마나 고단하겠어? 미물이라도 짐을 서로 나누어 지고 까야 소도 덜 힘들고 나도 마음이 편하죠. 펄벅 여사는 그 자리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꼈다고 회고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바로 이곳 한국의 시골길에서 보았다. 여러분, 이 농부의 마음을 단순히 동물, 애호 정신이나 착한 마음씨로만 해석하면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 흐르는 홍익인간의 본질이자 우주가 풍요롭다는 것을 뼈저리게 믿는 자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여유입니다. 만약 농부의 마음속에 내가 오늘 이 소를 쥐어짜서 한 가만이라도 더 이득을 보지 못하면 내년 겨울에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결핍의 공포가 지배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소가 죽든 말든 채찍질을 해대며 달구지 위에 자신까지 올라탔을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을 돌려줄 것이고 자연과 나는 한 몸이며 우주의 에너지는 늘 흐르고 순환한다는 것을요. 그렇기에 말 못하는 짐승의 고단함까지 품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펄벅 여사를 감동시킨 한국인의 문화는 또 있었습니다. 가을철 수확이 끝난 감나무 꼭대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몇 개의 붉은 감, 바로 까치밥이었습니다. 저 높은 곳에 있는 감들은 따기가 힘들어서 그냥 남겨둔 것입니까?
여사의 질문에 동행하던 한국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건 다가올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새들을 위해 일부러 남겨둔 까치밥이라는 것입니다. 새삼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존조차 혹독했던 그 옛날에도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미물들을 위해 자신의 수확물 중 일부를 반드시 기꺼이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 사상이 말하는 이로움의 확장입니다. 나만 배부른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가 살아야 자연이 살고 자연이 살아야 대지가 풍요로워지며 그 대지가 다시 인간을 먹여 살린다는 에너지를 완벽하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돈의 에너지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내 주머니에 꼭꼭 잠그고 감추어야만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내 생명력도 줄어든다는 공포에 휩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의 메커니즘은 정반대입니다. 에너지는 고이면 썩고 흐르면 반드시 더 거대해져서 돌아옵니다. 까치밥을 남겨두는 마음, 즉 세상의 풍요를 믿고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자리에 더 큰 풍요의 우주 에너지가 유입되는 법칙입니다. 돈은 쓸수록 커집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결핍 이후 공포로 쓰는 돈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홍익인간의 마음으로 흘려보낼 때만 이 법칙이 작동합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 마당에 있던 작두 펌프를 기억하십니까? 아무리 땅속에 수천 톤의 맑은 지하수가 가득 차 있어도 마른 펌프질만 해서는 물을 한 방울도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바가지에 담긴 한 잔의 물, 바로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이 마중물을 펌프 구멍에 과감하게 부어넣고 펌프질을 할 때 비로소 땅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거대한 수맥이 반응하며 주체할 수 없는 양의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돈을 쓰는 행위는 바로 내 삶과 이 세상에 마중물을 붓는 행위와 같습니다. 내가 가진 귀한 마중물을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부어? 그냥 내가 마셔버려야지 하고 내 뱃속에 넣어버리면 그 사람은 평생 그 한 바가지에 물로 연명하다가 끝내 목말라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핍에 갇힌 가난한 자들의 메커니즘입니다. 반면 부자의 주인의식을 가진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이미 거대한 부의 수맥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가진 이 돈을 기꺼이 흘려보내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상생의 생태계를 만드는데 마중물로 쓰겠다. 그렇게 기분 좋게 감사의 에너지를 담아 돈을 쓰고 사람을 살릴 때 우주의 부의 수맥이 뚫리며 내가 쓴 돈의 10배, 100배에 달하는 거대한 자산이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펄벅 여사가 한국에서 발견한 농부의 마음, 까치밥의 정신이 바로 이 우주적 마중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지에 풍요의 에너지를 흘려보내세요. 펄벅 여사는 글만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말년에 자신의 전 재산과 에너지를 쏟아 한국의 전쟁, 고아들과 혼혈 아동들을 위한 소사희망원을 짓고 아이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문학을 통해 벌어들인 거대한 부를 세상의 가장 그늘진 곳을 이롭게 하는 마중물로 완벽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이름 박진주는 영원히 빛나는 에너지로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꿈을 파는 상인 가족 여러분, 이제 결핍의 안경을 벗어던지십시오. 세상이 부족하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홍익인간의 사상은 세상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다는 절대적인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을,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여러분이 가진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아끼지 말고 세상으로 흘려보내십시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자 여러분의 마중물을 붓는 순간 우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의 삶에 거대한 풍요의 소나기를 퍼부어 줄 것입니다. 돈은 움켜쥘 때 사라지고 기쁘게 베풀고 쓸 때 비로소 무한하게 커집니다. 오늘도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풍요롭게 채워가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돈파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